이 강의에서는 신화와 설화를 통해 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화와 설화는 그 이야기가 형성되고 전승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와 설화가 만들어진 당시 사람들의 경험, 바람 등이 담겨 있고 이를 전승한 후대인들의 이해와 인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화와 설화는 한 지역, 국가, 민족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고 계승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먼저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시작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각 고대 국가 성립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비교해 봅니다. 건국신화 속 신조들이 신성함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들을 계승한 후대 왕들도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능력과 왕권과의 관련성 및 특이한 능력에 투영된 왕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보여준 다양한 충의 모습과 고대인들의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사랑과 혼인의 모습들도 이러한 설화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고대인들의 삶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국 고대 문화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불교 문화입니다. 불교의 수용 과정과 중심 사상, 신앙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위로 왕과 귀족에서부터 아래로 노비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믿었는데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달랐습니다. 이렇듯 고대 불교 문화를 통해 한국 문화가 가진 외래 사상에 대한 포용성과 외래 문화를 전통 문화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의성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수용의 태도는 풍속과 예술 및 놀이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가위의 기원인 가배와 도깨비라는 존재를 통해 한국 문화의 고유성, 독자성을 읽어볼 수 있으며 백희 등의 놀이 문화에서는 외래 문화를 수용해서 전통 문화로 재창조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고대의 문화는 한국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원형은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유성 또한 오로지 독자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주변 사회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적극 수용하였고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로 새롭게 형성함으로써 보편성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한국 고대 문화의 특징과 함께 한국 문화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